안 받을 테니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자기가 알아서 고쳤어요. 그 대신 인력값을 안 받은대요. 저는 지금 양산 사무실을 6개월 동안 세를 안 받는 조건을 받았어요. 내가 고쳤어요. 근데 고치기 서로 일반인 입장에 들어가면 오 그래서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 근데 위치도 괜찮아. 그것도 오래된 거네.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25년 된다. 오래되지 않고 위치도 좋아. 차고 최대치로 한 5대 정도 줍니다. 편하게 들어만 3대 되는데 차대기 너무 좋고 제가 보는 입장에 너무 좋은 거야. 바짝바짝. 6개월 동안. 한 1개월 더 서비스 받았구나. 7개월 동안. 그래서 계약하자마자 잠금 치는 조건을 해서 6개월 서비스 더 받고 해서 7개월 동안 세를 안 받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5월 만에 잠금 치렀는데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돼요. 내가 돈 받고 했으면 지금 한 달 전에 벌써 끝났을 텐데 돈 안 받고 내가 스스로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지치가 안 돼. 웃기는 얘기지만 집에서 딸내미가 자기 방 하나 더 배달하는데 1년 걸렸고 집사람이 타일 하나 발라달라는데 1년 걸렸고 그 또한 집사람이 80만 원을 딱 주길래 뭐야? 하면서 돈을 받으니까 있는데 근데 그냥 해달라는 게 절대 안 돼. 그러잖아요. 셰프가 자기 집에 가서 뭐 해달라 말아준다잖아. 이 사람이 집에 건 사람하고 안 돼요. 서로 없이 확실하죠. 조금 전에 저 수업 끝나기 전에 타일 철거 말씀 하셨는데 욕실에 그래 타일 철거하는 게 많으냐. 지난주에 보셨던 분은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자기 선택상이다. 타일 철거를 하고 해야 욕실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다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왜냐? 결국은 타일을 철거하면 타일 본드를 못 붙이기 때문에 떠바리라는 공법으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시멘트 두께에 의해서 결국은 똑같다. 이 넓어지는 게 아니다. 더 좁아질 수도 있다 오히려. 그래서 그냥 덧방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2번, 3번까지 해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철거를 안 하는 게 방수비도 적게 들고 그냥 괜찮다. 그래서 막 무조건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 20년 동안 하면서 전혀 그 문제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 질문. 예. 그 일반 벽에 타일이 있는데 아마 지금 조금 깨져서 안에 보니까 떠마리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뭉뚱뭉뚱하게 이렇게 시멘트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 다른 것까지 영향 미쳐가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그냥 우레탄 폼을 좀 쏘고 하면 좀 괜찮아지는가요? 아니면 뭔가 좀 더 보강을 해야 될까요? 우레탄 폼. 우레탄 폼. 본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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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드에 우레탄 폼 넣으시면 돼요. 본드. 아까 접착제는 정확하게 본드용 우레탄. 본드요. 본드요. 그 하는 요령을 설명드리면 두들기니까 이거 한 3개, 4개 정도가 좀 그래야 통통 소리 난다. 자, 일단 타일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좀 통통통 소리 난다. 그럼 하는 방법은 일단 종이 테이프를 가지고 요 위에까지 내가 작업하면서 옆에 얘가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붙이고 나서요. 굵은 칼을 갖다 카타 큰 걸 가지고 이 줄로 시멘트를 갉아내. 줄로 시멘트. 그래서 구멍이 보일 정도. 좀 힘들어 이 자체가. 카타카 큰 거에서 구멍이 나오잖아요. 우레탄 폼 가지고 천천히. 아니면 베어나오면 여기 다 묻으니까. 천천히. 이거 나올란다. 살살. 아주 천천히 살살. 방법 하나. 또 하나. 잘 안 보이는 쪽인데 문 뒤쪽이라든가 잘 안 보이는 쪽이라면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 뭐냐면 욕실에 새로 공사를 하는데 나 요 몇 장에 문제가 있네. 근데 이게 탁 잡아당기면 확 뜯어지면 다행인데 확 안 뜯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든 저렇든 뜯어내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앙카 박을 때 쓰는 그걸 갖고 여기 타공해요.
타공에서 우레탄 확 짜주면 안에서 훅 차. 절대로 안 돼. 근데 일반 야수님하고는 카타칼 가지고 이거 파내면 줄눈의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테이프를 안 붙여놓으면 안 떨어지는 쪽에 안 붙여놓으면 확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타일 틈새에서 우레탄 폼을 씁니다. 그래서 붙어 있습니다. 아주 양호해요. 자, 욕실 천장입니다. 일반인이 셀프를 할 수 있는 거는 아트판이라는 거예요. 덧방이거든요. 그냥 핏을 가지고 박으면서 그냥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유튜브를 보든 천천히 하면 됩니다. 목재상이 됩니다. 근데 아트판을 살 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제일 깔끔한 건 어디 거냐면 영림에서 나오는 유광 아트판이 있어요. 유광 아트판이 가장 깔끔하고 돔천장 그 재질 느낌이 나요. 가장 깔끔해요. 가장 깔끔. 유광 싫은데 아니 유광 치고 굉장히 깔끔해. 유광 아트판. 아무 무늬도 일반 목재상 가면 무늬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총칼이 가야 돼요. 철수로 무늬 들어가 있는 거. 무늬가 안 들어가 있는 거. 문자로 해서 쟤는 덧방이 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LG 메트로 천장에는 수리 안 하는 천장에 빰라이트, 승면이 들어있는 빰라이트가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빰라이트. 일반인이 철거하고 하려면 이 빰라이트 안 좋잖아요. 몸에. 그냥 덧방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에는 이 돔천장. 옛날에는 돔쇼로 쏙 들어가 있지만 요즘 다 민자로 해서 평돔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문가밖에 못해요. 그 대신에 셀프를 할 때는 철거 자체를 천장까지 다 철거를 완전히 해놔야 됩니다. 저 시공법 자체가. 아트판은 덧방을 해야 되지만 돔천장은 천장 자체를 완전히 다 철거를 해놔야 됩니다. 그거 체크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샤워기. 일반용 우리 샤워기에다가 이렇게 슬라이드 바라는 걸 하나 세워주면은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사용하기도 편한데 여기 비누거리도 여기 옆에 달 수가 있고 이 자체에 그리고 훨씬 샤워기 높이도 조절할 수가 있고 키에 따라서 마누라쓸 때 냈을 때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 이 샤워바가 있습니다. 일반 샤워기는 그냥 고정해놓기 때문에 높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바를 달아놓으면 돈 한 3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추가하면은 더 있어 보이고 기능적으로 사용하기가 더 편하다. 자, 해바라기는 좋은 점은 이 밑에 선반이 있어서 여기다가 요즘은 이거보다 더 좋아요. 망처럼 돼 있어서 여기다 세제 같은 걸 얹어놓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훨씬 더 예쁘고 얘는 해바라기를 해서 뭐 큰 거 뭐 그 별로 싫은데 안 좋은데 보기 싫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작은 게 있어요. 작으면서 중요한 건 기능적으로 여기 밑에 세제 같은 거 놓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샤워기 홀도 저것도 부품을 따로 구매 가능한 거야? 샤워기 지금 예. 잡고 있는 거 예. 그거만 거기서 돼? 인터넷으로 다 팝니다. 쿠팡에서 다 자세히 생각. 도기, 변기 가장 싼 거 투피스, 가장 비싼 거 원피스. 일체적 물탱크하고 변기 자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투피스냐 아니면 통으로 되어 있는 원피스냐 비싸냐 싸냐. 세맹이 옛날식은 다리예요. 요즘 다리가 안 하죠. 얘는 왜 그러냐면 배수 자체가 밑에 바닥이 있거든요. 이걸 가려주기 위해서 바닥이 배관입니다. 요즘은 배수들이 다 벽지기 못해요. 근데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세를 주려는데 아니면 내 집을 샀는데 바닥에 세빙 물레라는 관이 다 노출되고 보기 싫어. 그럴 때는 무조건 젠다이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바닥에 있는 배관을 이 배관을 파서 넣어서 벽 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그 젠다이에 대해서 다 감춰집니다. 그래서 젠다이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요 옛날식 되어 있는 배관 밑에 있는 거를 요 벽 쪽으로 옮기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도 젠다이를 해줘요. 그래서 오래된 요 바닥 배관되어 있는 집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젠다이 작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그리고 링 변기 중에 요즘
또 사람들이 림리스라는 것을 쓰는데 림이라는 게 테두리라는 뜻입니다. 테두리가 없다. 테두리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물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내 발을 당기면 물이 내려가죠. 동시에 물 내려가는 방식이 좀 틀리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변기 위입니다. 변기 위. 내 발을 당기면 물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얘의 단점은 뭐냐면 이게 테두리 안쪽에 구멍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안 보여. 근데 이게 잘 보면 시커먼 거 있어요. 뺏겨 있어요. 수도 이물질 수도 있고 환기가 잘 안 돼서 공방이 필 수도 있고 이물질 청소 관리가 힘들어요. 오늘 집에서 한번 보세요. 있는 집도 없는 집. 진짜 시커먼네. 여보야, 이거 청소해라. 오늘 신랑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맛있는 거 해주세요. 네, 그 방식이고 림리스는 물이 나오는 데가 한 군데입니다. 여기 테두리 밑에서 보여요. 내 발을 눌리면 물이 쑥 이렇게 나오면서 회오리 칩니다. 우리 집에 변기가 회오리 친다. 그럼 림리스예요. 네, 림리스. 그러면 관리하기 편한 이 구멍 하나만 평상시 잘 관리를 해본다. 그 관리팀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거고 또 소리가 좀 적다는 거예요. 변기 소리 큰 집도 있잖아요. 소리가 작다. 근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히프에 물이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 림리스 좋다고 설치했는데 신랑은 묻고 나는 안 묻고 볼 수 있어요. 물이 튀어서 림리스의 단점. 히프에 물 묻었다. 그럼 그 집은 소용돌이가 아닌가 보세요. 그럼 림리스예요. 그래서 물이 묻어요. 그러면 본인이 볼 때 조금 들어서 하면 좀 움직이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반 변기보다 림리스가 좀 더 비싸요. 참고로 더 비싸요. 그거 변기는 그걸 좀 체크해 보시면 돼요. 림리스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근데 일단은 뭐 좋다고 개발된 게 림리스입니다. 림리스. 네. 자, 욕실 조명 제대로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 중에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환풍기. 자, 구축 아파트는 환풍기가 무조건 밑에 집, 아래 집이 냄새가 다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담배 냄새가 난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밑에 집, 위에 집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냄새가 나는 원리를 설명드리면 자, 욕실입니다. 환풍기가 여기 있어요. 천정에 자바라 같은 관을 통해서 요 공기를 빼주는 관이 사각형으로 있습니다. 옥상 꼭대기에서 팽이 들어가면서 밑에 층까지 쭉 공기를 전부 다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환풍기 자체 내 댐퍼가 없으면 사용 안 할 때는 막혀야 됩니다. 없으면 이 냄새가 일어납니다. 아랫집 올라오는 게. 때에 따라서는 옥상층에 내가 고층일 경우에는 옥상층에서 역류돼서 또 그 바람이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댐퍼가 없었어요. 옛날 구축할 때. 그러면 환풍기를 살 때는 댐퍼용으로 주세요. 댐퍼. 댐퍼는 또 일반 환풍기보다 조금 더 크죠. 이렇게. 그래서 환풍기는 무조건 댐퍼용으로 달고 냄새가 덜 나고. 그런다고 또 냄새가 역류 안 되냐? 100% 맞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닫고 열면서 관 안에서 닫히면 안 되기 때문에 틈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욕실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봤더니 이 자바라 관통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뭐냐면 새로 공사하면서 기존에 그 아파트는 환풍기가 없었던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놓고 천장 안에서만 공기가 도는 거였어요. 그래서 습기가 많이 차서 냄새 나는 거였어요.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이 비탈한 공간은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 다 있어요. 이걸 뚫어서 작업을 해줬어요. 또 한 가지 뚫어서 해줬는데 이 뚫는 게 예쁘게 안 뚫어지거든요.
그럼 자바라 통과하는 이 관 주위를 마감을 잘 막아놔야 안 막아놓은 거예요. 엉망입니다. 이 모든 자가 20만 원 받고 알바로 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관이 이게 없었다. 그럼 그 파중 작업을 이렇게 자바라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구멍 파고 하고 나서 메워주는 작업을 잘 해줘야 된다.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욕실에 무조건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휴젠트. 30만 원대인가? 요즘 점점 비싸지더라. 점점 커지고. 제일 좋은 장점이 온풍 기능, 뭐 습기 제거 작용, 뭐 여러 가지 해서 그거 많이 씁니다. 두 가지 시공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사놓고 욕실 공사할 때 그 기사 보고 설치해 달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이커 통해서 기사를 쓰는 게 있고, 두 번째 거를 시키세요. 그래야 그 메이커에서 책임을 지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꼭 잘못해서 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 그 휴젠트를 설치하기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콘센트, 천장 콘센트에 달으라고 돼 있어요. 시방서에. 그럴 경우에만 지네들이 에이스를 해준다. 근데 우리 인테리어 업자들은 콘센트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휴전장에. 그럼 선을 따서 거기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에이스를 안 해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 메이커와 연결된 기사하고 다르다고 하습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이 올 때는 딱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와 이거 욕실 천장을 잘라야 되는데 자르면서 막 사다리 같은 거 놓고 바닥에 막 긁히거나 뭐 칠거리 다 버리고 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바쁘면 그 인테리어 총괄하는 업체 사람한테 얘기해서 언제 가니까 좀 부탁합니다라고 얘기해주세요. 그 사람은 나 이거 따라오는 데 목적이 있지 다른 목적이 있고 그 자체가 크기 때문에 확 썰어서 찍히거나 그럴 수도 있고 사다리 놓을 때도 긁힐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바닥에 뭘 깔아요. 딱 깔아놔. 지가 무슨 어떻게 잘못 실수하더라도 깨지거나 스크래치 같잖아. 그리고 옆에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야 저도 좀 긴장하지 않을 거 아니야. 장소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지키고 있어요. 휴젠트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휴젠트 너무 비싸. 과해. 바가지. 그리고 하나의 이 마케팅으로 바이럴 마케팅 하면서 막 소문을 내가지고 너도 나도 막 하려고 그래. 누구 집에 했으니까 자기 친구도 있고 뭐도 있고 전문 친구들 같은 경우 집자랑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실리적으로 본다면 그런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좀 저렴한 제품은 흰필에 나오는 작은 게 있어요. 그 반만한 걔도 온열 기능이 있고 습기 제거 작용이 다 있어요. 저희 집에 그거 써요. 너무 커도 보기가 싫어. 천장에 큰 게 달려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한 이름이 뭐라고? 흰필인데 흰펠 한 분경 쳐보세요. 그럼 한 10만 원 후반대, 20대 초반, 20만 원 초반대 그 제품입니다. 10만 원 후반대, 20만 원 초반대. 휴젠트는 막 30 얼마 하잖아요. 40 얼마까지. 과하고 크고 과해. 제가 볼 때는 과해. 그리고 우리가 요즘 욕실에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하다. 그 크기에 비해서 시간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그 절반 크기만 걸 써도 충분하다. 그 작은 것을. 저희 집은 그거 써도 충분하다. 진짜 금방 따뜻하고. 그게 자, 용도를 타일쓸 때 지난주에 타일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주방 타일은 800의 타일이 제일 좋다. 제일 비싸. 그렇지만 양이 얼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치진 않으니까 재료비만 좀 더 주면 되니까 800 타일이 좋다. 그냥 부담 없이 300, 600 타일 가시면 돼요. 개인 셀프하기에는 300, 600 타일 그 이상은 못합니다. 이바이는. 현관 타일은 가급적이면 600에 600 타일로 있는 게 가장 좁은 면에 줄눈이 많이 들어있으면 좁아 보이죠. 그래서 600에 600 타일을 하는 게 좋고 근데 단지 이 재질의 느낌이 너무 무광이면서 까칠까칠하면 때가 많이 파였죠. 그 가장 좋은 거는 지난주에 반광이라고 했죠. 반광. 느낌은 무광이지만 만져보면 매끈매끈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제품을 하면은 관리도 좋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광을 하시는 게 좋다.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반광. 관리 측면에서.
욕실도 가능해요. 근데 욕실에 본인이 부지런하다면 그냥 무광 쓰셔도 돼요. 네. 그리고 600에 600 타일, 저 큰 타일 수로 코팅력이 우수해서 오염이 덜 돼요. 아까 물 흡수율이 적다고 했잖아요. 곰팡이가 덜 돼요. 관리도 편하고. 그래서 무광을 써도 무난하다. 저 600, 600 타일 같은 경우 그래도 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마누라 강요해서 무조건 샤워하고 나오면은 이거 갖고 밀대 갖고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나는 절대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 습기 어쩌고 저쩌고 하다 한풍기 켜놓고 이거 뭡니까 이거 유치원소설 쓰는 거. 해주면서 막 하거든요. 그 지금은 습관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합니다. 초선이 많이 힘들었어요. 자, 욕실자재 추가 준비사. 자, 아까 큰 곳에 가면 일일이 다 챙겨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작은 데 가면 일일이 물어보면서 잘 모르신 분이 잘 챙겨줘야겠구나.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또 얘기 안 하면 안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육가. 바닥에 물 내려가는 그 덮개 그걸 육가를 하거든요. 기본 크기는 150이고 요즘 새 아파트는 다 200입니다. 또는 샤워 옆에는 직사각형처럼 생긴 트렌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트렌치. 기존에 트렌치 되어 있는 아파트 욕실 리모델링 할 때 저는 그냥 직사각형 된 걸로 다 바꿉니다. 바꾸면 이걸 설명드릴게요. 자, 트렌치는 이렇게 생겼죠. 일반 육가는 직사각형. 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특히 샤워기 주변에 있기 때문에 물이 이곳에 다 한 번에 모여서 빨리 내려가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 얘보다 더 큰 물에서 트렌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장점은 이 한 번에 다 모여서 들어가는 게 좋아. 그러나 물 내려가는 배관은 얘나 똑같아요. 단지 동시에 얘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얘는 여기로만 들어간다는 건데 그럼 왜 트렌치가 안 좋냐? 좋은 장점은 한 번에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데 식당에서나 물 청소할 때 많이 쓰지 샤워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그것도 뭐 얼마나 오랫동안 해요. 물론 좋아라고 했지만 자 무슨 단점이 있느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 트렌치 코너 쪽에 타일 끝이 맞물려 있는데 이게 줄눈이 변색이 돼요. 더럽고 크랙이 나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을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다른 줄눈 직사각형 줄눈보다 얘네들은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물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공방에 더 잘 쓰고 좋은 거 같지? 좋아 보여요. 얘가 제일 좋다. 오염도가 제일 좋다. 내가 셀프로라도 여기는 다시 줄눈 부수고 가라도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이.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그 트렌치 크기는 그 아파트 크기에 맞게 진에 설계해서 대량 생산됐지만 그 크기에 딱 맞는 트렌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똑같은 거 트렌치 얘기해봐야 그 제로상에서 준비 못 해줘요. 그래서 유가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그럼 150으로 하냐 200으로 하냐 150으로 하냐. 왜 그러냐면 200이 동시에 물은 더 많이 받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야 욕실에서 얼마나 많이 물을 쓰니까 그렇게 쓰여야 되죠. 왜 그러냐면 타일이 그래야 돼요. 바닥에 구멍이 200짜리 있으면 이쪽에 물이 잘 내려가 주기 위해서 자 육가 주변에 이렇다. 욕실 바닥이 이렇다. 타일을 붙여나가다 요 주변에 붙어있는 타일들은 항상 대각선 쪽에 잘라줘서 물 내려가기 잘 좋도록 구비를 주기 위해서 잘라준단 말이에요. 근데 150일 때보다 200일수록 이게 모양이 안 될 거죠. 맞추기가 좀 힘들어. 오히려 이 작은 게 타일 바닥 모양이 제일 좋았어. 기능적으로 200을 제일 크게. 크게 좋죠. 나는. 근데 그 하수구에서 냄새 올라오는 그런 거 어떻게?
바닥 아닙니다. 육과는 게 위에 얹혀져 있죠. 구조를. 이 밑에 PVC 배관이 딱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아파트 별로 최근에 지어진 데는 그 냄새 올라오는 걸 방지해서 요 중간에 또 하나 걸러주는 게 관이 또 있어요. 이 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싱크대 배수관하고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거하고 비슷한 원리인데 싱크대에서도 역류저 냄새가 나잖아요. 자, 이 싱크대 배수관이고 이렇게 해서 갑니다. 뭐냐면 냄새를 안 올라오게 해주기 위해서 특히 싱크대 같은 경우는 이 개수대 밑에 호스가 집에 가서 보세요. 일자로 되어 있는지 중간에 꺾여 있는지 꺾여줘야 중간에 물 쓰고 난 게 이게 물이 여기 중간에 있어요. 그럼 냄새 역류되는 걸 방지해줘요. 단점은 내가 음식 찌꺼기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고여있는 게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쓰지 않아도 중간에 한 번씩 물을 쫙 한 번씩 내려줘서 얘를 밀어서 가도록 해줘야 돼요. 일자로 돼 있는데 집이 냄새가 많이 나요.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고. 그와 같은 원리로 중간에 여기서 물이 한번 채워지는 데가 있어요. 볼 같은 게 있어요. 얘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왜? 물이 잘 안 내려간다. 요 중간에 육가의 커브를 벗기고 나면 이 안에 얘 또한 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돌려서 뺄 수가 있어요. 하얀 플라스틱 돌려서 빼면 찌꺼기를 제거해주면 잘 되고, 잘 안 된다? 다시 또 열어보면 요 안에 또 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걸 뺐다 넣었다 하면은 냄새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됩니다. 근데 구조상으로 이게 없는 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냄새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2차로 이것 때문에 물이 빨리 안 내려가요. 네. 갇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안 내려가게 빨리 내리기 위해서 얘를 제거해줘서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뭐냐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그전보다 빨리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원리를 설명해줘요. 커브를 해놓고 샤워기 물 붓습니다. 자, 이거 제거할게요. 오, 잘 내려가요. 오, 잘 내려가요. 자, 제거해드릴까요? 이거 보관해 놓으셨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이거 다시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찌꺼기 방지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처음에 질문하신 것부터 돌아가서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가 자체를 우리가 선전 많이 하잖아요. 냄새 방지용, 역류 방지용에서 그걸로 하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특이한 체육관이 공사를 잘못했는지 그 샤워실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하는데도 못 잡더라고요. 냄새를 차단하는 그 구조 자체가 이런 구조보다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관만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관만. 그리고 체육관은 크잖아요. 대형이잖아요. 이게 물 썼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럼 오수조라는 게 있어요. 커요. 보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크단 말이에요. 이 냄새를 이용해서. 오수조가 큽니다. 굉장히 커요. 집은, 아파트는 바로 그냥 1층으로 다 내려가는데 체육관 보통 1층에 있잖아요. 1층에 오수조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흘러가요. 아주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도 그런 냄새가 나는 이유가 1층에 오수조에서 냄새가 역류해서 올라와서 거의 구조적으로 힘들다고 봐요. 그걸 고려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놨으면 괜찮아요. 어디 환기장치를 하나 좀 중간에 오수조 있는 데다가 환기장치를 많이 해놨다. 자연 환기라든가 강도도 모터를 달는 모터를 달는데 전기관리가 문제가 있어서 자연 환기를 설치해놨으면 좀 나았어요. 그거 생각 안 하고
잘 모르니까. 또 그렇게 하려면 가격도 힘들어. 그냥 맞지. 설계상 문제 없어. 허가받는데 문제 없어. 오수도에서 있는 게. 저기 욕조 오래 쓰다 보면 물이 잘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뚫어뻥 같은 거 가끔 쓰는데 그 배관이 그런 걸 자주 쓰면 부식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야. 배관이 뭘로 되어 있는 자, 욕조 밑에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물 내려가는 데잖아요. 호수가 자바라는 것처럼 주름 감처럼 돼 있거든요. 얘가 좀 부드러운 플라스틱이거든요. 부드러운 플라스틱. 근데 뚜러뻥 하잖아요. 뚜러뻥의 성질 자체가 약간 산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찌꺼기를 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잘 녹겠죠. 잘 녹겠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밑에 집에서 연락 오면 이제 준비되겠죠. 얘가 새가지고 이제. 근데 얘가 그 뚜러뻥 많이 써가지고 구멍이 났거나 미세하게 막 물이 그래가지고 쓱다 쳐요. 그 물이 막 거의 안에서는 밖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물이 흥건하다. 물 안 셀 수 있어요. 왜? 이 자체는 방수를 해놨으니까. 안 셀 수도 있어. 근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물이 계속 많이 차려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일단은 욕실 바닥 전체가 욕조처럼 코팅 방수는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없으나 셀 확률은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뚜러뻥을 쓰느냐 마느냐 나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 뚜러뻥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리나라 빠지면?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힘든 거죠. 안 해요. 욕조 때는 네, 요즘 때는 힘들어요. 이제 그럼 싱크대도 이렇게 역류가 되잖아요. 냄새가 올라오고. 그러면은 싱크대 그 관을 갖다가 통째로 바꾸는 게 나은지 안 그러면 그 밑에 아예 그거를 다시 바꿔야 돼요. 밑에 아래 바꾸긴 굉장히 힘들어요. 바꾸고 밑에 있는 그 배관을 바꾸세요. 기억자. 꺾여 있는 거. 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여서 돼요. 꺾인 거 해도 냄새가 오고. 그럼 어쩌죠? 굉장히 그 밑에는 자체에서 못 바꿔. 못 바꿔. 관이 완전히 심어져 있는데 그 바닥에 있는 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여. 못 바꿔. 바꿀 수 있어요. 네. 치부대 다 철거하고 나서 바꾸려고 박판해가지고 박판해서 흘러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효과가 100% 원상복구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것도 더 들어가서 또 꺾이는 지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좋지 않아요.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아파트 안에 콘크리트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도 싱크대에 물이 새가지고 한번 좀 갈았거든요. 네. 근데 갈았는데 그 사람한테 한 시공하면서 모니터 발브를 달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이 내려갈 때는 플렉스 열리고 그 다음에 딱 닫혀가지고 냄새가 들어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 해주신 기사가 이거 뭐 개런티 얼마인지 이거 5년 10년 까다롭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단가는 좀 비쌀 텐데. 그거 거의 그거 가지고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그 전기 코드에 연결해서 아니 그렇진 않은 게 플라스틱인데 그냥 플라스틱의 노니트 발브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에어에서 들어갈 때는 가고 이게 열리고 자연, 닫히고, 예. 자연. 그렇죠. 그거 좋은 방법이네. 네. 그거 좋은 방법.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 됩니다. 냄새 좋게 나요. 그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생각난 김에 또 말씀드리냐면 후드 쪽에서도 냄새 나거든요. 위에 상부장이 있으면 이 후드 쪽에서 냄새가 연구돼서 오거든요. 이 후드 또한 아까 댐퍼, 그게 댐퍼거든요. 댐퍼. 네.
댐퍼. 내가 쓰면은 열렸다가 안 쓸 때는 자동 닫히는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건데 댐퍼라는 게 100%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코스트 연결했냐고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반작용이 원활하게 100%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댐퍼가 그러니까 반쯤 열려 있는 거야. 반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여기 전동 댐퍼가 있어요. 전동 댐퍼. 표면은 전동해서 강제로 열었다가 강제로 닫고 해요. 그게 좀 비싸요. 그래서 제가 단가를 이쪽 본 겁니다. 전동 댐퍼도 있다. 전동 댐퍼. 주방 같은 쪽에. 그러니까 그런 쪽에 민감하다. 그럼 전동 댐퍼를 놔주는 겁니다. 일반 수동 안에서 그냥 바람에서 자연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것보다는 전동 댐퍼를 해주는 거죠.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예. 선생님이 아까 힘들레가 환풍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가격대가 23만 얼마짜리하고 27,000원짜리 그 차이가 너무 크고 27,000원짜리는 그냥 단순하게 댐퍼만 달려요. 그 20만 원대는 아까 말씀드린 온풍기 작용, 습기 제거 작용이 달려요. 선생님은 가정에 20만 원대. 아, 휴대폰은 더 비싸죠. 너무 크죠. 휴대폰. 혹시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영어야. 왜 이렇게 2만 얼마짜리인데? 이번 요거 그래, 20 얼마짜리인데 선생님 댁이 이런 거예요. 조금 비슷해요. 아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 요거는 조금 틀리게 나오네요. 이 정도. 아 이 정도 해야지. 네. 성능이 좋은. 네. 자, 서비스 소켓. 이게 뭐냐면 아까 수도 구멍 얘기했잖아요. 수도 구멍. 첫 시작에 타일에서 이 앞놈이 1cm, 2cm, 3cm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나눠드린 좀 이따 할 거지만 나눠드린 그걸 박으려면 구멍 안에 깊이 박혔으니까 힘들어. 그래서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장굴려 하는데 더 이상 안 돌아가. 너무 깊어서 받쳐 완전히 꽉 조여줘야 되는데 그럴 때 쓰는 게 서비스 소켓이라는 겁니다. 길이가 10mm, 20mm, 40mm 뭐 더 긴 것도 있고 그래서 저거를 타일 작업 시 미리 해주는 게 가장 좋고 왜냐 덧방을 하면은 또 깊이가 또 1cm가 늘어나요. 그래서 미리 작업해 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되면 요게 같이 또 연결해서 이거를 들어갑니다. 같이 연결해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거는 10에서 20짜리 제일 많이 써요. 10에서 20. 특히 어느 쪽이 필요하냐면 변기나 세면기는 기본적으로 저 정도 하나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나눠준 거에 보면 이게 기본 길이고 얘가 12cm, 얘가 15cm 좀 더 길어요. 얘 자체를 써도 돼요. 서비스 소켓. 이건 일반적으로 잘 안 팔아요. 철물점에 없을 가능성도 많아요. 부속은 가급적이면 많이 안 달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서비스 소켓을 해주는 순간 부속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럼 누수 용이 한 가지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걸 씁니다. 서비스 소켓을 잘 쓰기 위해서. 근데 들어온 제품이 없으면 서비스 소켓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차에 비상으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비상. 철물점이 잘 안 팔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소켓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고 젠다리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내가 준비를 하지 말고 그거를 누군가 기술자를 시키면 알아서 챙겨옵니다. 그러면 내가 전대의 벽 두께를 얼마로 할 겁니다라고 인품을 줘야 돼요. 아까 세라믹 폼이라고 하는 거 벽을 조적 대신에 싼다고 했잖아요. 보통 80 두께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80하고 타일 두께 10mm랑 90mm란 말이에요. 그러면 120짜리 필요 없어요. 100짜리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뭐 80짜리 써도 됩니다. 오토 펜싱. 오토 펜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또한 내가 미리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팔 작업이 다 끝나고 이제 세면기, 변기 설치하시는 분이 왔어요. 왔는데
사장님, 사모님, 변기 못 답니다. 왜래요? 자기 벽이에요. 여기가 변기 넣는 자리예요. 딱 구멍에 넣으려고 하니 벽에 받쳐 덧바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처음 덧바늘 경우는 뭐한 5%?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왜냐면 건축회사에서 처음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배관과 이 벽배관을 여유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받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너무 뻑뻑하게 해놨을 경우에 받치는 경우가 있는데 확률로 따지면 한 5% 정도? 5% 정도? 이 벽과 변기 배수관의 중심점으로 해서 설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3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변기는 이거의 규격에 맞게 다 생산이 되는데 이게 여유가 20 정도가 있어. 즉 20cm 정도, 2cm 정도는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다 달아요. 덧바로 하더라도 2번까지는 다 단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집은 받치 때문에 변기를 설치를 못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쓰는 게 오토패싱. 오토패싱은 뭐냐면 변기와 바닥 배관을 연결해주는 프렌즈라는 구석이 있는데 이 프렌즈가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안에서 자체로 약간 꺾이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절을 해서 이걸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패싱을 하나 갖다 놓으면은 해결이 됩니다. 내가 없더라도. 없습니다. 그날 그 사람 일단 다 줘야 돼요. 변기 설치 못하고 갑니다. 다시 부르면 인건비 다시 10만 원 줘야 돼요. 10만 원 줘야 돼요. 물론 했던 사람이 다시 오면 좀 싸게 해주셔서 5만 원을 받고 해주겠지만 어쨌든 돈이 더 나가야 되고 시간은 그만큼 들리게 돼요. 아니 근데 그 설치하러 온 사람들이 그 정도 사람 안 들고 나요. 그런 경우 되게 똑똑한 친구는 착한 친구는 들고 착한 친구는 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10,000원만 달라고.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우수한 기준이죠. 예. 서비스 소켓도 다 들고 오토패싱도 들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바닥이 시다지를 욕조 쪽만 잡은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욕실 바닥이 많이 낮아서 그걸 덮어주는 그래서 많이 올라왔어.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아까 이 바닥에 변기 배관이 있고 변기를 설치하는데 이 깊이가 연결하려니까 시다지가 이만큼 올라오니까 연결하기 힘드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또 연장해주는 PVC 배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기사는 그걸 또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걸 설치해서 하는데 그게 없으면 또 기억이 좀 안 나와야 되는데 말씀하십니다. 쫙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